안녕하십니까, 원투관장입니다. 원투관장의 메인 채널인 킥복싱 만면회를 못 찍고 있습니다. 관장님들하고 스파링도 좀 하면서 체육관 홍보도 좀 하면서 겸사겸사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네요. 노가리 까는 방송을 좀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 채널을 보시거든요. 근데 저 채널이 재미없대요. 재밌는 것 좀 하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격투기 관련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대표적인 게 그 일본 격투기 내에서 야쿠자의 존재들 하고 야쿠자의 존재가 일본의 격투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K1과 프라이드 굉장히 했잖아요. 두 단체의 시합, 그거에 대한 몰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대신에 모두 다 살아있는 분들, 아직 실명을 걸어나오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명 또는 그냥 A, B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일본 격투기는 사실은 야쿠자들이 거의 다 먹여 살렸었습니다. 티켓 판매 관련, 홍보 관련해서 야쿠자들이 다 관련을 했었어요. 심지어 선수 관리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홍보 관련해서 뭐 앞에서 대놓고 하는 야쿠자들도 있었고요. 뭐 뒤에서 조정하는 야쿠자들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K1이나 프라이드라는 단체가 생기기 이전에도 일본에는 중소 격투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회가 흥행을 해줄 수 있게 지역에 홍보를 해주고 그런 일들을 야쿠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야쿠자들 그리고 스폰서, 선수들의 스폰서들도 야쿠자들이 많이 했어요.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내가 저 선수를 후원을 해준다, 그 남자의 그 오토코노 로망 뭐 이런 거여가지고 강한 선수들을 키운다는 그런 거를,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거 못하지만 내가 너를 키워준다, 그럼 선수들은 저의 스폰서 뭐 오야분 같이 뭐 이렇게 모시죠. 그래서 이제 뭐 동쪽에는 스미요시, 서쪽에는 뭐 야마구치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일본을 동서로 나눠서 그런 조직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늘 전쟁을 하지는 않는데 그 격투기판에서도 보면은 맨 좀 이제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판을 좀 조종하는 그 야쿠자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는데 K1 쪽에다가는 너는 입식만 해, 프라이드한테 너희들은 MMA만 해, 그걸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룰을 정해놨던 야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룰을 깬 게 누구냐? K1이 깼습니다. K1. 프라이드하고 K1하고 같은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일본의 쇼가츠라고 해서 이제 새해 전날 뭐 이럴 때 되게 큰 축제처럼 하는 그런 날 같이 시합을 열어버리고 막 그럴 정도로 경쟁 상대가 돼가는 거예요. 처음엔 K1이 훨씬 컸죠. 나중에 이제 프라이드가 더 커졌지만 어쨌든 둘 다 망했지만 그랬는데, 이 K1이 이제 선수들이 갈수록 서로를 파가다 보니까 KO율도 안 나고 인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력이 있었던 선수 야마모토 키드 노리후미라는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그 야마모토 키드 노리후미를 영입해서 하자마자 뭐 일본 유명한 그때 당시 이제 뭐 마사토랑도 시합도 시키고 마사토는 은퇴도 막 하려고 하고 그런 시즌이랑 또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야마모토 키드 노리후미를 좀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마모토 키드는 정통 타격가는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천재이라는 선수한테도 한번 KO로 크게 졌었죠, 나중에는. 근데 야마모토 키드 노리후미를 키우기 위해서 K1이 한 게 뭐냐, 히어로즈라고 해서 MMA 단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K1 안에다가.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야쿠자 눈에 보기에는 니들은 MMA만 해, 니들은 입식만 해 그랬는데 결국엔 룰이 깨진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야쿠자랑 관련이 있다, 아니면 쟤들은 세금을 포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해서 다 깨서 없어진 게 사실은 일본 격투기의 현재입니다. 크게 뭐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일본은 철저하게 자국 선수들을 우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자국 내에서 그런 팬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거지, 외국 선수를 띄워주려고 일본 그 파이트머니를 지급을 해가면서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외국 선수들 중에 이제 브라질 계열이나 이런 친구들이 워낙 잘해서 그랬던 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본 선수를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지 절대 외국 선수를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세계 연맹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 회사입니다, 일본 격투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룰, 그런 걸 위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사실 또 야쿠자들이 했었고요. 티켓 판매도 방송도 그런 선수 관리도 야쿠자.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파이트머니 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도대체 파이트머니를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받아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일본 격투기입니다. 결국에는 야쿠자로 시작했습니다. 정도회관이죠. K1을 처음 만들 때 그 선수부로 있던 사람들이 주말마다 가서 야쿠자 사무실 가서 인사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전 들었었습니다. 누구한테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랬던 것이 실제로 있었어요. 일본 시합장 가면은 야쿠자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손가락이 여기가 막 이렇게 없어요. 막 이런 분들 많이 있고,
피부요? 머리? 딱 봐도 어디 딱 이게 딱 보이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었어. 어쨌든 지금은 좀 많이 자정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가면 그런 분들 좀 잘 안 보이긴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얼마 전까지 일본 치약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튼 일본은 야쿠자들이 힘이 많이 잃어갔어요.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야쿠자들이 많이 이제 또 노인네들이 돼가고 젊은 애들 중에 야쿠자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야쿠자들이 개입이 됐던 격투기 그 예전에 K1이나 프라이드의 명성을 라이진이 잊지는 못하고 있죠. 라이진이 예전 K1이나 프라이드만큼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가 그만큼 분들의 힘이 빠져서 그런다 라는 카드라 통신입니다. 절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원투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재밌어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